안녕하셨습니까? 운국입니다. 뱀띠의 성향과 인연이 있는 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얘기 드리기 전에 오늘은 다른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항상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여러 여건상 우리가 사주를 알고 그 사람을 알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주어진 여건상 사주팔자를 다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려야 되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한 점에 예를 좀 해주시고 대표적인 어떤 띠로만 얘기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재밌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당사주와 기문둔갑, 명리 그리고 주역 등 필요한 어떤 그런 근거지들을 종합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뱀띠를 당사주에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천문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천문성이 뭐냐? 하늘의 문의 어떤 별이다라고 하는데 이 뱀띠분들은 음양 오행상으로 보면 어떤 주작의 신장을 불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열정, 그리고 어떤 주작의 신장, 어떤 그런 것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학문, 선비, 문인, 또 나름대로 어떤 용모, 단정, 학문에 부지런하면은 일찍 출세할 수도 있다. 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어요. 이름을 사방에 널리 알리고 조금 학문을 하거나 이런 걸 하면은 내 이름을 사방에 널리 알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근거지도 됩니다. 근데 초년에 공명을 얻지 못하면은 노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조금 어떤 군자들의 어떤 풍모도 가지고 있고 어떤 사고도 가지고 있고 한데 그 옛말에는 벼슬이 없으면은 때로는 후학을 가르치는데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말년 운세는 우리가 이렇게 요즘 세상에서 학자, 난 가르치는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세상이 바뀌어서 경제적인 거나 조금 거리가 좀 멀다.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배가 고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고민을 많이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희망적인 거는 말년에 그런 기운을 본다라면 어떤 그런 은혜를 입을 수도 있다.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 자식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될 것이고 아니면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말년에 또 다른 은혜도 입을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근거지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가지고 있는 뱀띠는요 또 하나의 또 단점이 장점이라 해야 되나 단점이라 해야 되나 상황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동하는 어떤 그런 기운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거나 이걸 해야지 나오는데 뱀띠라도 가지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성향에 따라서 방랑 김차까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주 원거리 이동하면서 선생님을 치면은 여기서 몇 년간 가르치고 저기서 몇 년간 가르치고 좀 이동하는 선생님 학자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안정적이지 못하다 삶 자체가 조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학자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라면 조금 안정적이지 못하는 그런 기운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에 많이 직면한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거는 뱀띠의 어떤 성향들에 대해서 잠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하지만은 어느 한 띠든지 간에 장단점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한데 제가 그나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뱀띠들은 본인의 어떤 노력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경험하는 그런 길신의 어떤 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거 참고하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뱀띠분들 전문성을 가지고 걸문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이걸 하지 않고 다른 업을 하시거나 다른 일을 하고 또 다른 쪽에 포괄적으로 인연이 돼서 하는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은 이래 어떻게 보면은 학문의 기질도 가지고 있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그 인연법의 결신작용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제가 조금 정리를 해 얘기 들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김운둔갑에서는요 이 두문 자리에 앉았다 그럽니다. 두문, 우리가 두문불출한다는 말 아시죠? 그게 뭐냐니까 조금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가만 앉아 있다는 어떤 그런 성향인데, 그런 문인데 두문불출의 문이다. 물론 학자가 되려면은 두문불출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두문불출해야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하는 거에, 그죠? 깊이도 있을 것이고, 연구도 할 것이고,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이 두문이란 자리가 좀 활동적이고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좋은데, 그것보다는 두문의 자리는 아무래도 은둔의 형상이나 그래서 답답함도 조금 가지고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빗대어 얘기 드리고 싶어요. 김둔갑의 낙스 구궁이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9개의 어떤 방이 있는데 사방 팔방 그리고 이렇게 궁중에서 이 두문 자리가 있습니다. 이 두문 방에는요 뱀띠를 비롯해서 용띠하고 이 두 개가 어떤 한 방에 같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동양의 어떤 영물로 봅니다.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용이 돼서 성천하기 위해서 두문불출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나름대로 기운을 잡아가는 영적인 동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용띠와 뱀띠가 같은 두문방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 하면 이 뱀은 뭐냐? 동양에서는요, 조금 요사스럽고 조금 흉측한 동물로, 뭔가 모르게 좀 꺼릅직한 동물로, 뭐 구렁이가 틀고 앉았다는 둥, 뭐가 듣는 둥 해가면서 조금 안 좋은 설화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요, 아셔야 되는 게, 용을 가지고 동양적인 근거를 잡는데 어떤 영적인 존재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뱀은요, 아셔야 되는 게, 서구에서는요, 이 뱀을 어떤 영적인 동물, 신격화된 동물, 너를 보호해주고 잡아주는 그런 동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양쪽을 지키고 있는 코브라의 상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뱀은 제가 봐서는 서구적인 어떤 그런 이해도 있지만은 뱀 자체가 구렁이를 들고 성천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뱀 자체는 아주 버라이티합니다. 버라이티하고 어떤 땅의 어떤 기운을 잡아내는데 어떤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동서양을 만나라고 제가 조금 예를 돕기 위해서 뱀은 흉물이기보다는 이거 역시도 영적인 동물이다. 영적인 동물이다.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동물이다. 그래서 이 뱀 역시도 두문 자리에 앉아서 제가 볼 때는 활동하지 않고 그 기운을 가지고 어떤 준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성천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자리에 앉아있는 성향이 아닌가, 좋은 쪽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두문 자체는 보면은 문을 걸어 잠그고 절단의 의미, 잠금의 의미, 두문 불출의 의미, 좀 깜깜한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저는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역에서는요, 뭐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오선풍이라 그럽니다. 오선풍이라 그러는데 바람을 뜻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김둔갑에서 그런 성향도 얘기를 하고 천문성에서 그런 사랑관계, 교류관계도 이거저거 제가 잠시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랑관계, 거래의 신으로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로는 뭐 장녀 자리라고도 하는데, 이 오선풍이라고 해서 바람을 뜻하는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시집가는 장녀가 문을 닫고 차분히 준비하고 기다리는 궁이다. 송궁이라 그럽니다. 송궁이라 그러는데 구역의 설계전에 보시면은요, 풍이 산지라 그래서 바람이 흩날리고 바람이 흩어진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니까 정보의 어떤 교류나 전달하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면은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볼게요. 명리학 음양오행에는 목화토금수 해가지고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니까요. 목화토금수 오행은 다 색깔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조금 남다른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자리입니다. 왜냐니까 제가 오송풍이라고 그랬죠. 바람입니다. 바람은 어떻습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어디든지 구석구석 침투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보의 교류, 사랑관계, 어떤 전달, 어떤 세밀함도 가지고 있는 게 이 뱀피들이 아니냐라고 제가 잠시 연결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뱀띠 분들하고 인연이 되는 띠, 도움이 되고 서로가 교류가 좀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말띠를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꿈도 크고 힘도 좋고 열정적이고 막 달리는 말띠입니다. 근데 뱀띠한테 말띠는요, 어떤 기운이니까 내가 어려운 처지에 나를 막아주는, 안 좋은 기운을 잡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 라고 일러드리고 싶어요. 평상시에는 활력도 있고 말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막 날뛰어요.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은 내가 힘들거나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방패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게 말띠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닭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닭띠 항상 하루 종일 9999 해가면서 뭐를 쫓고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그 반면에 아주 고집이 세고 독설적이다 그랬습니다. 하지만은 뱀띠한테 닭띠는요, 아마 내가 여기서 대장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마음에 안 들지만은요, 주인은 따로 있는데 막 나서려고 하고 내가 내다고 휘어잡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쁘게 봐주셔도 될 겁니다. 왜냐니까 나한테는 죄를 벌어다 주는, 쉬운 얘기로 돈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돈이 된다, 돈이다, 죄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경제적인 일이나 서로 어떤 사회적인 일을 할 때 죄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 어떻게 첫 번째 또 중요한 부분도 아닌가 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닭띠 분들하고 어떤 인연도 잘 추스리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요. 세 번째, 소띠를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소띠 분들 뭔가 모르게 우둔한 것 같기도 하고 느릿한 것 같기도 하고 좀 활동적이지 못해요. 하지만은 꾸준합니다. 그 내공은요, 아주 믿음을 줄 수 있고 아주 강한 친구가 이 소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뱀띠한테는 소띠는요, 대변인 역할을 해준다, 담당이다. 그러면서 뱀띠분들한테는요, 한 번씩 정신적으로 산만하거나 어떤 해답을 못 가고 불안정한 상황이 오고 심신이 불안할 때 어떤 정신적 지주, 멘토링 역할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띠분들한테 소띠는요, 2가지를 해준다. 홍보 담당으로 해서 멘토링 역할도 해주시면은 대변인 역할도 해줍니다. 홍보 담당의 대변인 역할에 거기다가 정신적인 어떤 지혜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소띠라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 같은 뱀띠를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뱀띠들은요, 나와 같은 띠다 보니까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고 같은 건성들이 조금씩 같이 배어져 있기 때문에 동족의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달려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너무 쉽게 달려갈 수도 있어요. 또 이 뱀띠가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뭐랬습니까?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고 끌어들이고 하는 어떤 그런 기운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변화무쌍하다, 쌍두마차라고 해야 됩니까? 말에 비유한데 좀 우습습니다만은, 그죠? 양쪽 바퀴가, 그죠? 아주 원활하게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는 존재다. 하지만은요, 제가 끼리끼리가 안 좋은 점은, 좋을 때는 아주 잘 원만하지만 안 좋을 시에는 의견이나 서로 계산이 맞지 않을 때는요, 상충의 기운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뭐냐니까 바퀴가 따로 놀게 되면은 아주 위험해지겠죠. 특히 이론을 가지고 서로
이론 치중이라 그럽니다. 말싸움이 붙거나 서로가 이해가 원만하게 안 되고 다산적이 될 때는요,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은 잘못된 내비게이션,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바퀴가 따로 놉니다.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 아시고, 서로 간의 어떤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사람 간의 어떤 지켜야 될 일을 잘 가지고 진행해 본다라면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립니다만은 사람과는요,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게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예를 지키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요것만 참고하신다면 삶을 지향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벚구경 화향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핀다 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한데 남의 잘못보다 나를 돌아보시라. 남의 잘못을 보려고 하지 말고, 행하고 행하지 않음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옳고 그름을 살펴야 한다는 곡이었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가 이 좋은 정보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궁금하신 점 제가 바로바로 답을 드리진 못합니다만은, 궁금하신 점, 질문, 원하는 부분들 많이 올려주시고, 그러면 제가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국이었습니다.